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몽상가들은 머지않은 미래 인류가 화성으로 진출하는 다중행성 종족이 될 거라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해선 붉은 사막이 되어버린 화성을 지구처럼 푸르게 만드는 테라포밍이 필요하죠. 사실 지금의 기술로도 화성 토양으로 식물을 기르거나 화성에서 물과 산소를 합성하는 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화성에 착륙한 퍼시비어런스는 안에 장착된 목시 장비를 활용해서 화성의 옅은 대기권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변환시키는 역사적 실험을 성공하기도 했죠.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천문학자들은 화성 테라포밍의 현실성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지금껏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바로 화성의 지나치게 약한 자기장입니다. 지구의 경우 땅속 맨틀과 핵이 활발하게 돌면서 지구 주변 행성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이 자기장은 태양에서 분출되는 위험한 태양풍과 우주 방사선이 그대로 지구 표면에 쏟아지지 못하게 막아주는 보호막의 역할을 하는데요. 지구 표면의 생명체들이 태양풍으로 타죽지 않게 막아주는 선크림의 역할을 하는 셈이죠. 하지만 현재 화성은 자기장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화성도 내부의 핵과 맨틀이 돌면서 자기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래 전 무슨 이유에서인지 화성의 지질 활동은 모두 멎어버렸고 자기장도 거의 사라졌죠. 결국 과거의 화성 표면을 덮고 있던 바다와 대기도 모두 태양풍에 의해 불려나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화성은 지금의 붉게 메마른 사막 행성이 되었죠. 아쉽게도 현존하는 그 어떤 기술로도 행성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인공 자기장을 만들진 못합니다. 이건 화성에서 물과 산소를 합성하고 감자나 이끼를 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화성 테라포밍을 실현시키기 위해선 과거엔 분명 존재했던 화성의 자기장이 어떻게 해서 지구보다 훨씬 일찍 사라지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먼저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화성의 자기장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선 별다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 네이처에 이 비밀에 대한 새로운 실마리를 제시하는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 화성에 착륙한 인사이트 탐사선의 데이터, 그리고 실험실 안에서 화성 내부의 물질을 구현한 놀라운 실험 결과 이 두 가지의 콜라보를 통해서 화성의 슬픈 사연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냈죠. 과연 화성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체 어떤 차이가 지구와 화성의 운명을 극단적으로 갈랐던 걸까요?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화성의 자기장이 사라지게 된 그 슬픈 사연을 소개합니다. 2014년 9월 화성 곁에 도착한 궤도선 메이브는 계속 화성 주변 궤도를 맴돌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메이브는 크게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돌면서 주기적으로 화성 표면에 바짝 붙어 지나갔는데요. 화성 표면에서 고도 120에서 200km 정도 떨어진 상층 대기에 미약하지만 분명 자기장을 따라서 이온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화성은 지구처럼 내부에서 돌아가는 맨틀과 핵이 없기 때문에 강한 자기장을 꾸준히 유지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화성에서 확인한 이 미약한 자기장은 과거에 존재했던 자기장이 사라지고 남은 흔적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의 행성이 주변에 강한 자기장을 갖기 위해선 그 내부의 금속 물질이 발전기처럼 빠르게 회전하고 돌아야 합니다. 지구와 같은 암석 행성은 내부에 철과 니켈 등 금속 물질이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녹아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하면서 내부의 맨틀과 핵이 함께 회전하고 이를 통해서 강한 자기장을 만들죠. 반면 목성과 같은 거대한 가스 행성은 주로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깊은 내부의 강한 압력으로 수소를 짓누르면 수소는 고체가 되면서 금속성을 띠게 됩니다. 이 경우 금속화된 고체 수소가 회전하면서 목성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 수 있죠. 이러한 행성의 자기장은 아주 긴 시간에 걸쳐 서서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 천문학자들은 화성 내부의 물질도 지구와 비슷한 녹아있는 철과 니켈 등 금속과 황이 함유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을 거라 추정했죠. 하지만 아쉽게도 화성을 직접 수박 자르듯이 갈라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내부의 상태가 어떤지는 직접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건 지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행성을 직접 반토막 내는 대신 행성 표면에서 지진파를 일으켜서 그 내부의 상태를 추정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죠. 마치 수박을 갈라보지 않고 겉만 두드려서 그 속이 얼마나 물컹한지 또는 단단하게 잘 익었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2018년 화성에 착륙한 인사이트 탐사선은 앞서 화성에 도착했던 다른 선배들과는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요. 단순히 화성 표면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화성 땅에 구멍을 파고 지진파를 탐사해서 화성 내부를 탐사하죠. 이를 통해 화성 내부에 얼만큼의 밀도를 갖고 있는 물질들이 얼마나 큰 크기로 분포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죠. 그런데 천문학자들은
인사이트의 지진파 탐색을 통해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화성 내부의 핵이 더 크기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죠. 즉 화성 내부의 핵의 부피가 예상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화성 내부 핵의 부피가 더 크다는 건 다시 말해서 화성 내부 핵의 밀도가 예상보다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낮은 밀도를 설명하기 위해선 기존에 단순하게 생각했던 금속과 황 성분뿐 아니라 더 가벼운 성분이 함께 화성의 핵을 이루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천문학자들은 그 새로운 성분으로 실제 화성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수소를 의심하고 있죠. 그래서 화성 내부의 물질이 철과 황, 그리고 수소가 함께 섞여 있는 성분일 거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성분으로 구성된 화성 내부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번 연구에선 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엔빌셀이란 실험 장비를 활용했죠. 이 장비는 양쪽에 있는 다이아몬드 사이에 샘플을 끼워 넣어서 아주 강한 압력으로 짓누릅니다. 동시에 레이저로 샘플을 비추면서 뜨겁게 가열시킬 수 있죠. 이를 통해서 연구진은 철, 황, 그리고 수소가 섞인 샘플을 준비하고 마치 화성 내부처럼 118기가파스칼의 강한 압력과 2000도 이상의 아주 높은 온도를 가했습니다. 이후 X선 분광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고온 고압을 가한 샘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죠. 극한의 압력과 온도를 가한 철, 황, 수소 혼합물 액체는 머지않아 황이 더 많은 층과 적은 층 두 가지 층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마치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이지 못하고 깔끔하게 분리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액체가 서로 섞이지 못하고 분리되는 성질을 불혼화 특성, 인민서빌리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섞이지 못하고 분리되려고 하는 성질은 화성의 자기장이 일찍 사라지게 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죠. 행성이 만들어진 직후 초기에는 화성과 지구 모두 내부의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성의 경우 내부의 물질이 빠르게 두 층으로 분리되기 시작했죠. 상대적으로 밀도가 더 높은 물질이 빠르게 화성 중심에 가라앉아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위아래층이 분리된 화성 내부 물질은 결국 그대로 안정적으로 굳어버렸죠. 깊은 중심과 외곽의 물질이 서로 뒤섞이고 순환하는 대류가 활발하게 벌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초기에만 잠깐 외곽층에서 벌어진 대류 덕분에 화성의 자기장이 잠시 존재했지만 결국 수백만 년 안에 층 분리가 안정적으로 끝나면서 그대로 화성의 자기장은 사그라들었죠. 반면 지구의 경우 행성 내부 전체가 고르게 잘 섞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면의 물질만 지각이 되어서 굳고 분화되었을 뿐 그 내부의 멘틀과 핵은 전체적으로 고르게 뒤섞이며 계속 순환하고 대류를 할 수 있었죠. 덕분에 지구는 지금까지도 지구 전체를 감싸는 강한 자기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행성 내부의 물질이 살짝 달랐던 그 작은 차이로 인해서 한 행성은 45억 년째 행성을 지켜주는 자기장을 두를 수 있었지만 다른 한 행성은 일찍이 내부가 멈추고 자기장도 사라지는 운명을 걷게 되었죠. 이런 사소해 보이는 작은 차이가 지구와 화성 두 행성의 운명을 가른 셈입니다. 만약 화성도 지구와 비슷한 성분으로 내부가 채워져 있었다면 어쩌면 화성의 자기장도 지금까지 건재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과거에 존재했던 화성의 대기와 바다도 지금까지 무사히 살아남아 있었겠죠. 어쩌면 태양계에서 생명이 살아가는 행성은 지구와 화성 두 곳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화성 테라포밍은 기존에 한 번도 풀었던 적이 없는 사막 행성 화성을 처음으로 푸르게 탈바꿈시킨다기보다는 먼 과거, 원래는 잠깐 동안 푸르렀던 적이 있는 화성을 다시 과거의 푸른 모습으로 복원시키는 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 인류가 화성에 사라진 자기장을 인공적으로 되살리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화성 진출은 한때의 꿈으로 끝나게 될까요? 물론 대안은 있습니다. 화성 표면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화성의 두꺼운 지각 아래 땅 밑으로 들어가 사는 것이죠. 화성의 두꺼운 땅 자체가 태양풍과 우주방사선의 공격을 막아주는 천연 방공호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화성의 지하를 보면 아직까지 남아있는 얼음과 물층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일부 천문학자들은 아직까지 죽지 않고 땅속에 살고 있는 화성 미생물들의 존재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기도 하죠. 어쩌면 먼 미래 화성에서 살게 될 첫 인류는 먼 과거 지구에서의 첫 인류와 똑같은 모습으로 출발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초의 지구인과 최초의 화성인 둘 모두 깜깜한 동굴 속에서 역사를 출발하는 셈이니 말이죠. 이번 흥미로운 연구를 통해서 화성이 어쩌다 지구와 다른 슬픈 길을 걷게 되었는지 그 비밀에 대한 무려 실험적 증거를 발견했지만 오히려 화성으로의 진출은 더 멀어진 것 같은 슬픈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앞서 칼 세이건이 남긴 인류의 우주 진출에 대한 회의적인 한마디가 마음속에 맴도네요. Visit? Yes. Settle? Not yet.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